주역은 동양 철학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동양 철학적인 모든 것은 다 주역 속에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주역 본문을 강의합니다. 원전 강의죠. 그러나 원전 강의에 앞서서 주역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을 대강은 짚어보고 주역 입문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태극, 의명, 삼재, 사상, 오행 이러한 순으로 그 원리만을 강의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태극은 만물이 태극에서 나오고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죠. 그 태극은 참으로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순수 자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한 물이 돌아 흐른 것을 수태극이라고 하고 아름다운 산이 둘러서 있는 걸 산태극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거기에 해당한 악기를 만드는데도 거기에다가 태극을 그리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 자연의 춤이 나오고 또 소리가 나온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태극은 방위가 간방입니다. 간방은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가 태극 방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는 태극기를 국기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가 잘못 그려져 있죠. 태극에서는 의명이 나옵니다. 의명이 나오는데 태극이 북쪽에서 앉아가지고 볼 적에 좌는 동이고 우는 서입니다. 동은 양이고 서는 음이죠. 좌양 우음, 좌동 우서네요. 동서의명으로 갈라지야 하는데 아래와 위, 남북으로 갈라지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 분단을 상징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괴를 그리는데 좌오묘유, 동서남북 정방위에 놔야 하는데 삐따다마경어도 잘못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끼리 서로 남북 땅을 내 나라이면서도 오가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걸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동족이 화합하고 남북이 통일하고 하려면은 태극기부터 반듯하게 또 옳게 그려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태극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힘의 태극이라 마음이 또한 태극이다 그랬죠. 태극에서 의명 그건 마음의 기질인 것입니다. 태극은 순수 자연하고 태극 속에서 의명이 나오는데 태극이 만약에 그 의명을 조절을 잘 못하든지 하면은 그 의명이 난폭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변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만물이 그 의명 변화 속에서 생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극은 의명을 잘 조절하네요. 마음도 본성의 개선, 사람이 본 성품은 선하게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기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선한 사람도 있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마음이 그 기질을 잘 태극의 의명을 조절하듯 조절을 잘 한다면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그 기질을 잘 조정을 못하면은 기질이
난폭해지고 해서 그래서 자기 본성을 상실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자에 보면은 진언 기지수야여 사람의 마음, 뜻, 심지 이 마음이라는 건 기운을 이끌어가는 장수다. 기는 체지충 기운이라 하는 건 몸에 차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몸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기운이라면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건 심지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부 걸자추자시 기하의 반동심이라 사람이 날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기운이 마음을 따라야 하는데 마음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기운을 이끌고 나가고 기운을 지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태극의 음양을 지배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다시 그 지난주 태극을 생각할 적에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태극에서 바로 그 나오는 음양, 음양은 서로 상대적인 것이죠. 서로 대립하고 있으면서 음은 양을 밀어내고 양은 음을 밀어내고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또 음은 양을 필요로 하고 양은 음을 필요로 해서 보완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음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필요로 하고 상승작용을 하면서도 역시 상호 보완작용을 하듯이 사람도 나와 남 사이가 음양관계인 것입니다. 나와 남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음양이 화합을 이루듯이 내가 남을 필요로 하고 남이 또 나를 필요로 하고 또 화합을 이루고 한다면 그 사회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음양, 태극, 모두 이런 데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이게 양은 음에 근거를 두고 음은 양에 근거를 두고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감중년 물개는 음 속의 양이고 이호중 불개는 양 속의 음이네요. 겨울 속에 여름이 들어있고 여름 속에 겨울이 들어있고 남자 속에 여자가 들어있고 여자 속에 남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강하다고 하면 여자의 유한 걸 또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유하다고 하면 남자의 강한 것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유 내강, 외강 내유. 밖으로는 강한 것 같아도 안으로 유하고 밖으로는 유한 것 같아도 안으로 강하고. 그래서 옛말에 남칠여구란 말이죠. 남녀를 놓고서 굶겼는데 남자는 2일, 겨우 7일밖에 못 굶는데 여자는 9일, 90일을 굶더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남중에 유녀하고 여중에 유남이라 음중 유양하고 양중 유음이라 하는 것이죠. 삼재 이렇게 양이라는 한 획과 음이라는 두 획이 만나면 획도 세 획이 됩니다. 음양을 만나면 꼭 거기서 뭐가 하나 나오죠. 이제 생산을 하게 돼서 셋이 됩니다. 천지 음양이 만나서 사람이 나와 천지인. 부모의 음양은 또 자식을 낳아 부모자. 이렇게 해서 천지인. 천지인은 우주의 한 공간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바로 모사한 것이 삼획의 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천지인 삼재 그 원리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세 마디로 이루어지고 세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소년, 중년, 말년 이런 말도 하듯이 또 삼신 할머니가 사람을 점지했다. 또 삼자 대부분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사상 사람에게 사지라든지 이목구비라든지 또 하늘의 일월성신이라든지 또 땅의 산천 초목이라든지 모두가 하나의 상을 이뤘을 적에 그건 삼라만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네요.
태극에서 양의 두 가지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모습이 나오네요. 양이 양으로 커진 것, 진화하고, 양의 음으로 분화되고, 음이 음으로 커지고 진화되고, 음이 양으로 분화되고 해서 크다는 태양, 작다는 소음, 작다는 소양, 크다는 태음, 큰 것 작은 것이 모두 섞어져 있으면서 비로소 하나의 상을 이루었네요. 이것이 바로 상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치는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그 이치를 알면은 보이는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을 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치를 알아내는 것이죠. 그 상은 뭘로 만들었냐? 그래서 수로 만들지 이제. 그래서 옛날부터 8자를 7자로 고치든지 무슨 수를 내야겠다. 무슨 수가 나오는 데에서 무슨 상이 나온다 할 적에 중요하죠. 그래서 신수, 재수 모두 이런 미지수, 그 수 타령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행, 다사오, 갈행, 5가지가 어디고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간다. 또 항열이라는 나란히 열을 짓는 항열, 항자죠. 이제 줄항, 줄을 쭉 서니 수화목금토 5가지가 나란히 있는 겁니다. 오항이네요. 여기서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오항, 또 오행, 다닌다는 건 움직이는 것이죠. 5가지가 움직인다. 하늘에는 수기, 화기, 목기, 금기, 토기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움직이고, 땅에는 수, 화, 목, 금, 토, 오물, 오체가 움직이고, 사람 뱃속에는 오장이, 심간, 비폐, 신의 오장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다 생물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5가지 기운이 움직여서 기운도 살고 있고, 5가지 물체가 움직여서 물체도 살고 있고, 모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도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더 못했죠. 네. 하도 공자께서 주역 계사전에 하출도 하며 했죠. 하출도 하며 하수에서 도가 나오며 했습니다. 네. 하출도 하며 낙출선을 하수라 하는 데서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낙수라 하는 데서 글씨가 나왔거늘 서인이 직지라, 서인이 그걸 본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도가 있었던지 없었던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하도가 서로 있어 전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하는 건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공자가 하도가 주역에서 나왔다. 하출도, 하수에서 도가 나왔다. 주역 계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공자의 말씀에 따라서 하수에서 이 도가 나온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용마하도죠. 용두마체, 머리는 용의 머리, 몸뚱이는 말의 몸뚱이를 가진 용마라 하는 그 귀한 동물이 이러한 무늬, 그림을 지고 나온 것이죠. 복의 씨가 이 하도를 보고 여기에서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괴를 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도에는 음양이 있고, 태극, 중앙은 태극입니다. 태극이 있고, 양과 음양이 같이 또 있네요.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또 나오고 있는 것. 사상이 있죠. 태양은 제1위, 맨 처음 자리입니다. 소음은 2번째 자리고, 소양은 3번째 자리고, 태음은 4번째 자리네요. 태양이 곧 노양이죠. 태음이 곧 노음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태양의 자리고, 이는 소음의 자리고, 3은 소양의 자리고, 4는 노음의 자리네요. 이렇게 해서 태양의 1위, 소음의 2위, 소양의 3위,
노음의 사위, 이렇게 해서 사상의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상의 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자는 이 하도를 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일 지 천삼 지사 천오 지육 천칠 지팔 천구 지십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하나, 땅이 둘, 하늘이 셋, 땅이 넷, 하늘이 다섯, 땅이 여섯, 하늘이 일곱, 땅이 여덟, 하늘이 아홉, 땅이 열이니. 그야 포크시가 이 열이라 하는 수, 여기에서 크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넓은 우주 안은 오직 그 수가 1에서 10까지 있다. 그래서 1, 2, 3, 4, 5는 내적으로 안에서 생하기만 하는 수고, 생하는 수고, 6, 7, 8, 9, 10은 그 외적으로 밖으로 이루는 수다 해서 생성이라고 하죠. 내적인 1, 2, 3, 4, 5는 생이고 외적인 6, 7, 8, 9, 10은 선이네요. 생하는 수 중에서 천일, 천삼, 천오, 한울자리, 즉 양자리가 홀수로서 셋이 있네요. 또 이사, 짝수, 짝수는 음이고 땅이죠. 지, 지사, 두 자리가 있네요. 이걸 삼천양지라고 합니다. 1천, 2천, 3천이죠. 양지, 일지, 이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사는 음이 둘, 땅이 둘이기 때문에 양지고, 두 양자, 땅이 둘이라는 말이고, 1, 3, 5는 양자리가 셋, 즉 한울자리가 셋이 있기 때문에 삼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삼천양지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 그 수가 이제 나오네요. 그 수가 삼천은 1, 3, 5, 9가 되고, 양지는 2, 4, 6이 되고, 9는 노양이고, 9는 노양이죠. 6은 노음이고, 생수에서 한울 세 자리 수를 합하면은 9가 돼가지고 한울이 되고, 인간에는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이죠. 땅자리 둘은 생하는 수 중에서 땅자리 둘 이사가 합해서 6이 되는데, 노양이 노음이 되고 땅이 되고 어머니가 되네요. 그래서 노양 노음은 변하는 것이다. 늙어야 변하죠. 주역은 음양학인데 소음 소양은 늙지 않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노양 노음이 늙어서 변하는 것이죠. 늙은 양은 하늘, 늙은 놈은 땅, 천지가 변하고, 늙은 양은 아버지, 늙은 놈은 어머니, 부모가 변하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노양 노음이 아주 나와버렸어요. 생하는 수 중에서 일단 노양의 구 하늘이 나와버리고 노음의 육 땅이 나와버렸습니다. 다른 건 나올 게 없어요. 몽땅 양수를 합해서 구, 음수를 합해서 6으로 생수에서 다 나왔습니다. 생하는 수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비로소 천지가 창조되면서 거기서 이제 소양, 소음, 만물이 모두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심을 해서 아들, 딸, 소양, 소음이 모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천양지법이라는 게 이제 노음의 6, 노양의 9, 9륙이 나오고 있죠. 9륙은 늙은 양, 늙은 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주역은 변하는 학문이라 변하는 숫자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구, 92, 93, 94, 95, 상구, 초육, 62, 63, 64, 65, 상육, 이렇게까지 7, 8은 쓰지를 않아요. 아직 소양, 소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삼천양, 삼천의 9, 양지의 6, 이것도 나오지만은 당초에 삼천이라는 세선, 이 양이 가지고 있게 되고, 그렇죠. 삼천이니까 양은 한울이고 양이 셋이라는 수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양지의 자리가 둘이라는 둘, 음자리가 둘,
땅자리가 둘이라는 둘은 음이 그 둘이라는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자연 노양의 한울 아버지는 339네요. 양 하나가 꼭 3003이라는 숫자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는 둘이라는 숫자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236. 땅은 노음으로서 6이고 한울은 노양으로서 9네요. 그러면 이제 장남께, 중남께, 소남께의 이 양께는 자연 소양이죠. 소양은 327, 327, 327 자연 7이라는 소양수를 가지고 있게 되었네요. 일양 이음집계는 소양이죠. 이름 이양집계 음이 하나에 양이 둘인 께는 음이 작은 음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음께는 자연 8이 됩니다. 삼천양지법을 양 하나에 셋씩 하나에 둘씩이니까 3328, 3328, 3328 이렇게 해서 이 자리는 노음의 네 번째 노음의 자리인데 수는 노양의 9가 있고 노양의 자리, 일노양의 자리에는 수적으로 노음의 6이 있네요. 또 두 번째 소음의 자리에는 소양의 7수가 있고 소양의 자리, 세 번째 소양의 자리에는 소음의 8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자리와 수가 같이 있는 겁니다. 노양자리와 노음수, 노음자리와 노양수, 소음자리의 소양수, 소양자리의 소음수 이렇게 해서 이 자리는 어른들이 계신 자리고 있는 자리고 노양도 어른, 수자도 노음도 자리, 어른 또 노양의 자리도 노양인이 어른이고 노음의 수도 노음인이 어른이죠. 이렇게 해서 서쪽과 북쪽, 서북에서 산세나 무슨 지맥이 지세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모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노양도만 서쪽과 북쪽에 자리하고 있고 그러고서 남쪽, 동쪽에는 이제 소양길이 그 자리와 수가 같이 배합을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음양과 사상이 이 속에 들어있죠. 중앙은 태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팔괘가 나오는데요. 팔괘가 나오는데 이렇게 태극이 생 양의하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왜? 일생이법이니까 태극이라는 하나에서 둘이 나오는 법칙 분열의 법칙이죠. 그 법칙은 또 양에서 사상이 나오네요. 이 양 안에서 둘이 또 나오고 이 하나에서 또 음양이 나오네요. 또 이 양 안에서 또 음양이 나오고 하나에서 또 음양이 나오고 또 양 안에서 음양이 나오고 하나에서 음양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팔괘가 나오네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관수, 칠간산, 팔곤지가 이렇게 배열이 된 겁니다. 순서가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관수, 칠간산, 팔곤지.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천지를 위아래로 놓고 보니까 이게 태양, 노양에 해당하네요. 이렇게 둘은 노양에 해당하고 이렇게 둘은 소음에 해당하고 차례대로요. 이렇게 두 개는 소양에 해당하고 이렇게 두 개는 노음에 해당하네요.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하늘께 여기 놓고 땅께 여기 놨으니까 다시 이리 와서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여기서 팔괘 나오는 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양에서 이건 양꾀입니다. 노양꾀. 소음꾀, 소음꾀네요. 양에서 음으로 양꾀에서 음꾀로 다시 양꾀로 양꾀해서 음꾀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야지. 이제 한울 노양 굴하는 수에서 일건천합니다.
여가 건삼년짜리다 이렇게 보고 양께에서 음께로 왔으니까 요게 이태택에 해당하다 이렇게 보여야죠. 사니와 이런 숫자 따질 것도 없이요. 양과 그 순서대로요. 또 음에서 다시 음이네요. 이렇게 음으로 갔네요. 음에서 다시 양이네요. 양으로 이렇게 갔네요. 양에서 다시 음으로 갔네요. 양귀에서 음께로 왔습니다. 음께에서 양으로 갔네요. 또 음께에서 안으로 양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양으로 와가지고 노음께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양의 수에서 시작하자고 노음의 수에서 끝났네요. 그러면 뭡니까? 구륙입니다. 그것이 구륙. 구라하는 노양의 수에서 괴가 시작돼가지고 육이라는 노음의 수에서 끝났네요. 그러면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하도에서 나오는 팔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나온다고 알면 됩니다. 이거와는 다르죠. 이제 다만 이거는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다시 음에서 또 양으로, 괴가 양에서 양, 이러한 순서, 음양의 순서로 괴를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괴가 하도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주렴계 선생의 태극도선, 거기에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또 오행이 나오는 것, 그 그림에 있었죠. 음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오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행은 꼭 음양에서 나오고 있어요. 음양이 만물을 내는 것이죠. 태극이 직접 만물을 내는 게 아니라 태극에서 음양이 나와가지고 음양이 만물을 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태극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태극은 그래 만물의 근원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양이 있는 곳에는 오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양이라 하는 게요, 1, 2, 3, 4, 5, 6, 7, 8, 9, 10 하는데 1과 2 먼저 양이 동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음이 또 고요정자 정에서 나온다고 했죠. 언제고 양이 먼저 나오고 음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양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한 획으로 그었고 음이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두 획으로 나누어 그었는데 양은 동하는 것이고 음은 정하는 것이고 정하는 음이 동하는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잉태를, 땅은 만물을 잉태하고 여자는 남녀 간에 자식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로 나눠 그었는데 하늘은 하나로 둥글지만 땅은 수륙으로 나눠 있어요. 자연 그 이치가 부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양은 양적 동물의 그냥 만고의 성기가 돼버리고 음은 음적 동물의 성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과 음 하나로 쭉 긋고 둘로 나눠 그거는데 그건 아주 판배기로 남녀 음양이 나오는 이치, 바로 그 생식기에도 해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이 짝을 이루면은 배합이 되면은 생산을 하고 배합이 안 되는 음양은 이웃 음양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와 너가 한 사회 인간이다 할 적에 이웃한 음양, 이웃한 음양은 서로 인간관계, 그 사회적인 서로 이웃 상보상조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1과 2는 혼인을 못해요. 3과 4 음양도 혼인을 하는 게 아니고 5, 6 음양, 7, 8 음양, 90 음양은 이웃 음양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정으로 말하면 동기간, 남녀, 남매간에 해당한 것이고 또 이웃으로 말하면 이웃, 사촌 모두 그 남녀. 그러나 혼인을 하고 배합이 되면은 꼭 생산을 합니다. 1이라 하는 양과 6이라 하는 음이 배합을 합니다. 2라 하는 음과 7이라 하는 음양이 배합하고 3이라는 양과 8이라 하는 음양이 배합을 하고 4라 하는 음과 9라 하는 음양이 배합하고 5라 하는 양과 10이라 하는 음양이 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수 중에는 1이라 하는 양,
성수 중에는 6이라는 음이 일육합이 되고 생수 중에 2라 하는 성수 중에 7이라 하는 양이 또 27 음양배합, 또 생수 중에 3이라 하는 양과 성수 중에 8이라 하는 해서 또 음양배합 38, 4라 하는 생수와 9라 하는 성수, 4구가 또 역시 합합니다. 음양합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16, 27, 38, 49, 50은 서로 혼인을 해가지고 배합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음양배합이 되면은 여기서 꼭 물건이 나옵니다. 남녀 음양이 배합하면 아들, 딸을 낳고 천지 음양이 배합하면 만물이 나오고, 음양은 꼭 생물을 낳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일육이라는 음양이 합해가지고 무엇을 낳느냐? 물이 나옵니다. 물. 일육수. 2와 7, 이 음양이 합하면 불이 나옵니다. 이칠화. 3이라 하는 양과 8이라 하는 이 음양이 합하면 38, 38이 합해서 목. 4라 하는 9라 하는 양이 4구가 합해서는 금이 나오고, 5라 하는 양과 10이라 하는 음이 합하면 50토, 토가 나옵니다. 이것을 일육수, 이칠화, 38목, 4구금, 50토 하는 것이죠. 이건 1, 2, 3, 4, 5는 생하는 수고, 6, 7, 8, 9, 10은 이룰 성자, 성수, 이루는 수입니다. 그러면 1이라 하는 양은 생하네요. 물어요. 그러면 6이라 하는 음수가 이루네요. 1생 6성, 2생 7성, 3생 8성, 4생 9성, 5생 10성 해서 이렇게 생성에 의해서 16의 생성은 물, 27의 생성은 화, 38의 생성은 목, 49의 생성은 금, 50의 생성은 토가 되는 것입니다. 일육수, 27화, 38목, 4구금, 50토. 그러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왜 먼저 물이냐? 유액이요 무기이기 때문에 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액체만 있지, 아직 물이 액체만 있지 기운은 없는 걸 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요 무형, 기운은 있는데, 불이 기운은 있는데 형체가 없어요. 그걸 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체가 나와야죠. 이제 유형이요 무질, 나무가 형체는 있는데 질이 없어요. 유형 무질. 그 다음에 금이 유질, 쇠가 질은 있는데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가 피부를 형성하고 완전 체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해서 5가지가 5번의 절차를 거친다. 먼저 수,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토. 그래서 임신 1개월은 정액만 엉기는 때고, 그 임신 한 줄을 잘 모르고 임신 2개월에 가면은 기운이 피가 기혈이 흐르고 입덧이 나고, 임신 3개월 가면은 모발이 생기고 목, 임신 4개월 가면 금으로서 골격이 생기고, 임신 5개월이면은 토로서 피부가 완전히, 그래서 몸이 완전히 체를 이루어, 그래서 형체, 기체, 체질, 액체 모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란 동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뿐이 아닌 모든 동물은 이제 대부분 같으죠. 이렇게 해서 그 순서가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하도에서는 바로 일러줬습니다.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이요, 4월 금이요, 5월 토니라 이러네요. 뭐 자연스럽게 수화목금토 하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도에서 그대로 가르쳐줬네요. 뭐가 애기 있고 기가 웃고 기가 있고 뭐 행위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뭐 임신 1개월 얘기를 따질 거 없이 오행이 뭐 5가지가 5번의 또 절차를 거쳐간다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그냥 하도에서 볼 적에 일육수가 먼저고 이칠화가 다음이고
38목이 세 번째고, 사구금이 네 번째고, 50토가 다섯 번째네요. 이건 뭐 고칠래야 고칠 수 없지. 왜냐하면 1, 2, 3, 4, 5의 순서 그대로 1생수, 2생화, 3생목, 4생금, 5생토니까요. 또 이루는 수도 6, 7, 8, 9, 10의 순서대로 6성수, 7성화, 8성목, 9성금, 10성토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도에서 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를 모르고서 음양을 한다, 오행을 한다, 무한다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죠. 하도를 알고서 얘기가 돼야죠. 그것이 모두가 다 하도에서 나오고 순서도 바로 하도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거요. 왜 일생육성이냐? 양생음성입니다. 양생음, 이런 양, 육은 음이니까 양생음성. 물이라는 것은 양생음성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양이 땅 한가운데로 흐르는 게 물 아니겠어요? 음생양성, 땅에 불이 하늘 한가운데에 붙어있는 것이죠. 불은 하늘의 땅에서 타 올라가 하늘에 붙어있고, 또 물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속에 흐르고 있고, 그래서 양생음성입니다. 이건 음생양성이고, 나무라는 것은 위에서 나무 열매가 양생으로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음으로 해서 싹 터 나오니까 양생음성이죠. 쇠라 하는 것은 금은 땅속에 들어있는 걸 파내 가지고 양으로 쓰니까 음생양성이네요. 흙이라 하는 건 하늘갱이의 그 흙이 양으로서 모여 가지고 쌓여서 음으로 쌓여 가지고 양생음성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양생음성수, 음생양성화, 양생음성목, 음생양성금, 양생음성토, 일육수, 이칠화, 38목, 사구금, 50토. 이렇게 해서 이걸 뭐 크게 외우는데 힘들 것도 없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수라는 건 일육수로구나. 화라는 건 이칠화구나. 3이라는 건 목이라는 건 38목이구나. 4구금이구나. 50토구나. 이렇게 알아놓으면 이제 일육수는 북방이고, 이칠화는 남방이고, 38목은 동방이고, 4구금은 서방이고, 50토는 중앙이고. 그래서 북방수, 16 북방수, 27 남방화, 38 동방목, 49 서방금, 50 중앙토. 이렇게 자연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천간이 여기 그 글자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천간이라 하는 거지. 천간 지지는 이제 또 뭐 서서히 또 얘기가 됩니다만은 일단 여기 써 있으니까요. 천간이라 하는 것은 줄기간자, 그 모임의 간사라고 하죠. 간사. 이 한국이라는 한자 쓰려면 좌측에 있는 거기다 사람이라고 이 천간이라는 요 간자 요거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해결 다 빼버리고 요것만 취했어요. 줄기라는 것이 줄기. 하늘은 줄기가 되고 땅은 나무편에 이 지탱할지 한자. 나무 빼버리고 지탱할지면 가지고 지지하는데 가지지자입니다. 가지지자에서 따온 글자입니다. 천간은 줄기간자에서 따온 글자고 지지는 가지지자에서 따온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줄기가 되고 땅은 가지가 되는 것이죠. 뿌리만 있고 가지가 없으면 안 되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으면 또 가지가 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가지에서는 뭡니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모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모두 나와서 크고 모두 성장하고 모두 제 성질대로 다 모두 색을 갖추고 모두 제 각각 다 모두 제 빛을 발휘하면서 그 생명이 있는 건 모두가 다 그렇게 제 속성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태계 모두. 이것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천간은 줄기고 지지는 가지다 해서 간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지에는 천간이니까 하도는 하루를 말하면 오전에 해당하고
1년으로 말하면 봄, 여름에 해당하고 또 더 크게 우주의 시간으로 말하면 선천에 해당하고 양의 시대. 그러면 낙서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낙서를 합니다만 낙서는 후천시대, 오후, 가을, 겨울, 여자 시대, 하도는 남자의 시대, 양의 시대, 낙서는 음의 시대 이렇게 딱 나누어집니다. 하도가 먼저 나와서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어가지고 선천의 시대가 하도에서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낙서를 또 보여줬어요. 낙서로 해서 또 후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치는 추호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는 열이 역시 갑은 하나에 해당하고 을은 둘에 해당하니까 역시 음양이네요. 갑을 음양, 병정 음양, 무기 음양, 경신 음양, 임계 음양 이렇게 그 1, 2, 3, 4, 5, 6, 7, 8, 90 음양이듯이 이웃한 음양 이것은 같이 목을 이루고 갑을은 동방목, 병정은 같이 화를 이뤘습니다. 병정은 남방화, 무기는 중앙에서 형제간이 같이 있네요. 경신은 서방금, 서쪽에서 금을 이루고 형제가 같이 있습니다. 임계의 형제는 북방에서 수를 이루고 있어요. 물을 이루고 있어요. 혼인하는 자리가 아니죠. 1, 2, 3, 4, 5, 6, 7, 8의 음양이 혼인한 뜻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도 이웃 음양끼리는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과 6이 혼인을 하고 2와 7이 혼인하고 3, 8이 혼인하고 4, 9가 혼인하고 50이 혼인해서 1, 6은 수를 낳고 2, 7은 화를 낳고 3, 8은 목을 낳고 4, 9는 금을 낳고 50은 토를 낳듯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도 서로 혼인하여서 생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갑기가 합, 을경이 합, 병신이 합, 정임이 합, 무기가 합입니다. 갑기, 갑이라 하는 양과 기라 하는 놈이 혼인을 하고 갑기, 을이라 하는 음과 경이라 하는 양이 혼인을 하고 병이라 하는 양과 신이라 하는 음이 혼인하고 정이라 하는 음과 임이라 하는 양이 혼인하고 무라 하는 양과 계라 하는 음이 혼인을 합니다. 무엇을 낳느냐? 갑기합 토, 토가 나오네요. 을경합 금, 금이 나오고 병신합 수가 나오고 정님, 정님합 목이 나오고 무계합 화가 나옵니다. 갑기합토, 갑이라 하는 남자와 기라 하는 여자가 혼인해서 서로 합혼을 하고 보니까 토가 나오더라. 을경합금, 을이라는 음과 경이라는 양, 을경이 합해서 금이 나오고 병신이 서로 혼인을 하는 데서는 합해서 수가 나오고 정님이 서로 교합을 할 적에 목이 나오고 무게가 합궁했을 때 화가 나온다. 이래서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립합목, 무게합화 이렇게 이런 건 좀 외우고 있는 게 좋죠. 좀 실수할까요?